8월 27일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와 한신 경기부터 시작할게요. 요코하마는 아즈마 나오고 한신은 하야카와 나옵니다. 하야카와는 뭐 최근 3년 동안 등판한 게 이번에 0.1이닝 던진 거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뭐 베일에 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요코하마는 뭐 에이스 아즈마가 나오는데 어제 경기 요코하마가 9회 투아웃까지 이기다가 막판에 홈런만하고 졌죠. 그래서 그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즈마도 올 시즌에 한신전은 첫 등판이고, 작년에는 37이닝 동안 방어율 3.16 그렇게 뭐 잘 던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최근에 조금 부침이 있어요. 4경기 동안 22이닝 밖에 못 던졌습니다. 5이닝 6이닝 5이닝 6이닝을 던졌는데 15실점, 방어율 상당히 높죠. 방어율이 거의 6이 넘어가요. 저렇게 되면 2승 2패, 4경기 동안 2승 2패, 이닝 얼마 먹지 못하면서 실점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운 좋게 뭐 2승이나 챙겨갔고, 한신전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 다만 선발 매치업에서는 확실히 요코하마가 앞선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요코하마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 어제 경기 분위기로 봐서는 한신이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하야카와가 초반에 조금 던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른 투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 선발만 보고 뭐 요코하마 앞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오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승패는 한신 푸엔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요코하마 단통 승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 주니치와 야쿠르트 경기. 주니치는 오노 나오고 야쿠르트는 램버트 나옵니다. 오노도 야쿠르트 상대로 올 시즌에 8.1이닝 1자책점 1승 챙겨갖고, 램버트는 17이닝 동안 2번 나와서 2자책점 1.06 방어 좋죠. 1승 1패 좋았어요. 그 주니치 전에는. 근데 직전 경기에서 램버트가 배팅볼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전에 4.1이닝 동안 8자책점, 안타를 13개인가 14개 맞았어요. 그리고 1이닝당 거의 3개씩 4개씩 맞았다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연투를 하다 보니까 힘이 조금 빠져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노는 직전 경기 한신전에 잘 던졌습니다. 6이닝 1실점. 분위기 자체가 상반되어 있죠. 다만 램버트도 주니치 전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뭐 주니치가 1것 같긴 하지만 왠지 조금 쎄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타격 상성은 주니치가 더 좋아요. 이 경기를 주니치를 가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어제 경기도 주니치가 졌잖아요, 그죠? 이 경기는 패스하는 거 추천드리고, 굳이 가시겠다면 저는 야쿠르트 역배 쪽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히로시마와 요미우리 경기. 히로시마는 오세라 나오고 요미우리는 모리타 나옵니다. 자, 오세라도 최근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꾸준하게 실점을 계속하고 있고, 직전 경기도 3이닝 동안 5자책점 요코하마 전에. 그렇고 모리타는 선발 2번 나왔었는데 그 전에 2번 다 잘 던졌었습니다. 1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하다가 직전 경기 3번째 선발에서 개 터졌어요. 원래 신인들 처음 간만에 올라온 투수들이 보통 그 레파토리거든요. 2번 잘 던지고 3번째 올라와가지고 개 터집니다. 4.1이닝 동안 6점 줬습니다. 홈런 2방 맞고. 야쿠르트전에서 이제 4번째 이제 기회인데, 이번에 못 던지면 또 기회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죠. 조금 긴장이 좀 될 거고, 이 경기는 오세라도 뭐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 있고, 다만 요미우리 전에 좀 강해요. 19이닝 동안 4점밖에 안 줬고 방어율 1.89, 3번 나와서 근데 1승 2패, 던진 거에 비해서 승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최근에 오세라는 좀 안 좋다. 모리타도 잘 던지다가 직전에 한번 와장창 무너졌다. 이 경기는 뭐
모리타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런 투수들이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모리타가 무너질 것 같고, 승패는 히로시마 쪽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아무래도 오세라도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히로 승의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라쿠텐과 소뱅 경기. 라쿠텐은 코자 나오고 소뱅은 오츠 나와요. 자, 코자와 오츠 둘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코자는 올 시즌에 7월 1일날 소뱅 상대로 5이닝 무실점 한 번 던져가지고 근데 1K 3진 1개밖에 못 잡았어요. 무실점 했는데 전부 다 맞춰 잡았습니다. 그 외에 출전 없고 기록이 올 시즌에는, 작년에는 소뱅 상대로 많이 던졌습니다. 30이닝 던졌고 15실점, 방어율 딱 반이죠. 4.5. 못 던졌고, 오츠도 작년에 17.2이닝 동안 방어율 5.09. 둘 다 못 던졌다. 상대전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만 꾸준하게 점수를 주고 있다. 둘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기는 일단 타격 상성에서는 라쿠텐이 살짝 앞서긴 한데, 불펜 싸움 가면은 요 소뱅이 좀 더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길게 가진 않을 거예요. 선발이 최근에 던지는 거 보면 5이닝 6이닝 이렇게 던지고 있어서, 그래서 불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불펜 가면은 소뱅이 좀 더 유리하다. 라쿠텐의 좌투 불펜이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한 명도 그렇게 뭐 A급은 아니고, 그래서 소뱅 좌타선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기 소뱅이 4연패긴 한데 4연패를 깨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뱅 승 추천드리고, 세이브와 니포넴 경기. 세이브는 요자 나오고 니포넴은 야마자키 나옵니다. 지금 선발도 비슷해요. 지금 방어율은 요자가 좀 더 높지만 얘들 뭐 삼진 비율이라든지 비슷하고, 그리고 휩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다만 포볼을 요자가 좀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안타는 야마자키가 좀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뭐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경기 뭐 2대2로 12회말까지 가가지고 비겼죠. 선발도 비슷하고 불펜도 비슷하고, 다만 방망이는 니포넴이 좀 더 좋긴 한데 타격 상성이 지금 안 좋아요. 니포넴이 아무래도 우투수한테는 조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승패를 간다면 아무래도 뭐 니포넴일 것 같긴 한데, 어제 경기가 좀 비슷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세이브 프렌 쪽으로 가면 푸근할 것 같고 1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이제 오릭스와 지바 경기. 오릭스는 테라니시 나오고 지바는 타네이치 나옵니다. 자, 테라니시는 8월 11일날 지바 상대로 5.2이닝 2실점 노 디시즌으로 내려갔고, 타네이치는 올 시즌 좀 많이 던졌습니다. 오릭스 상대로 22이닝 동안 10점 줬고 방어율 4.09, 좀 안 좋았죠. 그죠? 근데 다만 올 시즌 제외하고는 그전에는 항상 잘 던졌어요. 오릭스 전에 67이닝 동안 방어율 1.88. 타네이치 괜찮았죠. 근데 타네이치가 오릭스 전에 4번 나왔는데 1승 2패인데 잘 던지고 못 던지고 잘 던지고 못 던지고 막 이래요. 이번에 못 던질 차례예요. 직전 경기 7이닝 무실점이었거든요. 퐁당퐁당하고 이번에 좀 못 던질 차례다, 이런 게 알고 계시면 되고, 타격 선발 상성은 지바가 좀 더 좋습니다. 선발이 타네이치가 좀 더 안정적이고, 타격도 지바가 좌타자들이 괜찮은데 오릭스는 우타자들이 괜찮아요. 비교해보면 선발 상성은, 타격 상성은 지바가 좀 더 좋다. 그리고 어제 경기 여파가 변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 지바가 그렇게 꿀릴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바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경기는 끝났고 이제 한국 경기 넘어갈게요. 국내. 자, 국내 경기. 두산은 윤태호 나오고 삼성은 가라비토 나옵니다. 윤태호가 그때 그 최승용이 2이닝 던지고 손톱이 물집이 생겼나요? 물집 생겨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때 윤태호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 던지는 거 봤는데 씩씩하게 잘 던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난타 당하겠다 싶었는데 잘 던졌어요. 제 방울 3.68이고 은근히 잘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실적을 인정받아가지고 이번에 첫 선발 나오는데 또 근데 중간으로 나올 때랑 첫 선발 나올 때랑 또 기분이 달라요. 아무래도 신인이고 이번 경기 거기다가 삼성 지금 타선이 좌타선이 엄청나게 달아올라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씩씩하게 던지다가 중간으로 공 막 승부하려고 하다가 첫 타자한테 안타 맞고 막 이래 되면 이제 멘탈 나가게 되거든요. 경험 투수들은 아마 초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저는 그동안 지가 자신감은 분품에 있는 상태일 텐데 그 전에 상대했던 타선과 그 우투수 잘 터는 삼성 타선은 조금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고전을 할 거다. 그리고 가라비토도 직전 경기 NC전에 홈런 엄청 맞았어요. 홈런 4방 맞았는데도 5점인가 주고 거의 뭐 솔로 맞은 거죠. 솔리런 맞았고 그래도 6.2이닝인가 던졌어요. 어느 정도 뭐 이닝은 끌어줬고 이번 경기는 잠실이다 보니까 뭐 홈런에 대한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겠죠. 맞아도 뭐 한 방 정도 맞겠죠. 홈런 위험이 덜 하기 때문에 선발 비교해보면은 윤태호가 조금 다크호스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선발이고 세 번째 긴 등판이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한번 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승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SSG와 기아 경기입니다. SSG는 앤더슨 나오고 기아는 김도현 나요. 앤더슨 기록 보시면 대부분 5이닝 4실점을 하거나 아니면 6이닝 뭐 무실점 1실점 뭐 이런 식이에요. 콜스를 하거나 콜스 아깝게 못하거나 그 수준이고 최근에는 되게 좋았고 김도현 얘는 이제 직전 등판 때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얘가 6월 28일 이후로 33.2이닝 동안 32실점 했습니다. 한 2달 전부터 1이닝당 1실점씩 했어요. 지금 얘가 던진 이닝이 114이닝이죠. 근데 여기서 6월 28일 이후로 제가 33.2이닝을 던졌다고 했으니까 33.2를 빼면은 거의 뭐 80이닝 정도 되잖아요. 그죠? 얘가 작년에 한 80이닝 던졌습니다. 80이닝 넘어서면서부터 해가지고 얘가 계속 쳐맞고 있어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반기에는 체력이 있어서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작년 이닝을 넘어서고 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스태미나 빠지는 겁니다. 계속 쳐맞고 있는 거예요. 직전 경기는 뭐 완전히 뭐 가관이었죠. 10점이었죠. 10점. 이번 경기도 저 잘 던질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지금 기아 이범우 감독이 조금 개입을 해야 되는데 좀 믿음의 야구도 정도껏 해야지. 이 정도면 2군에 내렸다가 좀 쉬고 와서 좀 충전하고 난 뒤에 던지게 하는 게 맞는데 또 나오군요. 물론 잘 던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잘 던질 가능성보다 또 터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가 6연패라서 쉽게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또 상대는 이제 5강 경쟁자 팀이잖아요. 이번 경기는 무슨 수를 써서도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다만 앤더슨이 시즌 초반만큼 그런 강력한 구인 아닙니다. 아무래도 얘는 포심 1변도인 투수기 때문에 지금 기아의 좌타자들 나성범과 최형은 괜찮아요. 앤더슨이 문학 탁구장에서 그 강타 좌타자들을 상대로 큰 거 한 방 허용할 가능성은 좀 많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SK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앤더슨도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잘 던지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실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점이 있을 것 같고 김도현은 와장창창 무너질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승패로 간다면 SSG 승이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오버가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고 롯데와 KT 경기. 롯데는 박세용 나오고 KT는 고영표 나옵니다. 자, 박세용, 고영표 상대전은 둘 다 뭐 별로 안 좋아요. 아시죠? 별로 안 좋고 박세용 올 시즌에 22.2이닝 동안 12실점 3승 1패예요. 그 대신 점수는 많이 줬는데 KT전에 3승 1패예요. 그리고 고영표는 13.1이닝 동안 15자책 점수 많이 줬죠. 롯데 아니었으면 제 방울 2점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롯데전에 좀 많이 맞았어요. 올 시즌에. 근데 박세용 최근 3연패 중입니다. 직전 경기는 잘 던졌는데 내야 후라이
놓치는 바람에 주자들 다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책점은 인정 안 됐는데 어쨌든 뭐 그래 됐고, 고영표는 7연승 하다가 직전 경기 이제 패전됐습니다. 직전 경기 패전 투수가 됐고 98일 만에 패전이었어요. 그 고영표가 거의 100일 만에 패전 투수가 됐고 7연승 달리다가 한 2달 동안 크게 비기닝을 준 적이 없습니다. 고영표가 얘 체인지업이 너무 좋아서 타자들이 잘 못 치더라고요. 타석에 들어설 때는 정말 자신있게 들어서는데 막상 들어가면 못 친대요. 모든 타자들이 하는 말이. 근데 롯데 타자들은 좀 친다라고 봤을 때 고영표 직전 경기 무너졌고, 무너질 때 또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뭐 롯데가 해볼만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박세웅도 좋진 않지만 직전 경기 실점 자책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세웅은 9위로만 따지면 그렇게까지 막 방어율이 5점대 찍을 정도로 나쁜 투수는 아닙니다. 이 선수 구속도 빠르고 좋아요. 근데 이제 직구 슬라이더 궤적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직구 때리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슬라이더 맞아가고 장타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얘가 볼배함만 조금 다르게 하면은 잘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번 경기 박세웅이 잘 던질 것 같습니다. 제가 롯데 팬이긴 합니다. 근데 저 롯데 잘 안 가는 거 아시죠? 롯데 팬이긴 한데 롯데 잘 안 가요. 그래서 오늘은 연패 12연패 뒤에 한 4, 5연승까지는 갈 것 같아요. 롯데가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롯데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와 LG 경기. NC는 신영우 나오고 LG는 치리노스 나옵니다. 자, 치리노스가 또 조루끼가 발동합니다. 제가 체력이 좀 약해요. 제 140이닝이 아마 자기 커리어 하일 겁니다. 100이닝 넘게 던진 게 제 평생 중에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아마 제일 많이 던진 게 제 기억으로 140이닝인데 넘었죠. 이제 오늘 여기 던지면 보통 그러면 또 털리게 돼 있어요. 보통 그래요. 보통 털리게 되고, 신영우 얘는 그 1군에서 좀 던졌어요. 8이닝 던졌죠. 그 5월 25일날 LG전에도 3.2이닝 동안 2실점 좀 맞으면서 던졌고, 그 뒤에 2군에 내려갔는데 2군에서 성적을 잠시만 제가 불러올게요. 2군에서 이게 2군 성적입니다. 보시면 총 2군 33이닝 던졌는데 포볼이 41개입니다. 그리고 힛바이 피치볼이 7개. 33이닝에 4사구가 48개고 1.5개죠 거의. 그리고 삼진이 60개입니다. 50개입니다. 얘가 어떤 투수인지 대충 아시겠죠? 딱 느낌 오죠? 공은 존나게 빠른데 제거 안 되는 전형적인 그런 투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직전 위에 있는 게 최고 직전인 거고, 밑에 일수록 옛날 거고, 위에가 최근에 3과 3분의 2이닝 동안 포볼 2개, 삼진 8개. 3과 3분의 2면은 11타자 상대했는데 11타자 아웃 카운트를 삼진을 8개 잡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의 삼진을 잡았다는 거예요. 구위가 좋다, 빠르다는 거는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포볼도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포볼이 꾸준하기 때문에 뭐 긁히면 이런 투수들은 뭐 막을 수 없어요. 긁히는 날에는. 근데 LG가 또 뭐 신인 투수도 공 잘 치고 또 다 좌타자라 가지고 신영우가 2군에서 상대하는 타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착각하고 들어오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쫄면 안 됩니다. 쫄면은 포볼 안 발이고 어쨌든 자신감 가지고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5이닝 2, 3실점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자기 공 던지면. 왜냐면 구위가 좋은 투수들은 자기 공 던지면 한 5이닝 3실점을 막을 수 있어요. 어느 리그에 가든. 근데 쫄아가지고 막 하면은 뭐 포볼 계속 맞다가 던지다가 지 혼자서 1회 자멸하는 거죠. 그죠? 이 경기는 LG가 극정배당일 거예요. 근데 저 이 경기 NC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리노스도
저 이번 경기에 한 5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점수를 좀 줄 것 같고, 어제 경기 보셨죠? NC가 LG만 만나면 잘 쳐요. LG 상대로 거의 고각세입니다, 쟤들. 잘 치고, 무서움이 없어요. 쟤들. 손아섭 나가고 나서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쟤들. 신영우가, 뭐 자신감만 던지, 2군에서 뭐 절치부심했겠죠. 1군에서 좀 있다가 2군에 2달 만에 있다가 올라오는데, 나는 공도 빠르고 올라가면 잘할 수 있는 계속 막 시바시바 했을 수도 있겠죠. 올라와서 잘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무실점 할 것 같지는 않고, 시노스도 점수를 좀 줄 것 같고, 신영우 좀 점수를 줄 것 같고, 오버 쪽 많이 좋아 보이고, 승패로 간다면 저는 LG 뭐 배당도 없는데 그거 가는 것보다 NC 역배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NC 승에 오버 쪽 추천드립니다. 키움과 하나 경기. 키움은 메르세데스 나오고 하나는 문동주 나와요. 자, 메르세데스는 일본에서 오래 뛰었어요. 오래 뛰다가 지바 롯데에서 좀 뛰었죠. 그 대만 갔다가 이제 대체 선수로 이제 다시 왔는데, 얘 던지는 경기를 제가 앞에 두 경기를 봤어요. 던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일본 스타일로 던지더라고요. 쿠바인데 딱 일본에서 야구를 배워놓으니까 삼진 욕심 크게 안 부립니다. 대부분 보드라인 피칭 해가지고 한 개 넣고 한 개 빼고 하는 투수였고, 구속도 힘주고 던지면 150km 던질 것 같은데 뭐 147, 148에서 형성되었고, 처음 본 타자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연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투수는 아니었어요. 직전 경기 5점이나 줬고 5점 정도 쳤으면 챙겼고, 운이 좀 따랐죠. 그렇고 문동주도 직전 경기 완전 개 터졌죠. 3.2이닝 동안 4실점 간만에 터졌어요. 근데 최근에 문동주 보면 예전처럼 막 2번, 3번 연속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번 터지면 다시 또 감 잡더라고요. 잘 던지고 있고, 이 경기는 메르세데스가 여기 와가지고 뭐 길게 던진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6이닝 안쪽으로 던지게 되고, 문동주도 뭐 키움 좌타선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것 같지만 뭐 2점? 3점? 메르세데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또 어제와 비슷한 양상 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점수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선발 투수들이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데, 그래도 점수 차가 갭이 크게 벌어지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프렌 쪽으로 가시면 불안하실 것 같고, 하나 승, 불펜 가면 또 하나가 유리하겠죠. 김서현 어제 던진 거 보면 좀 불안불안하던데, 상대가 뭐 키운 타선이라면 김서현으로도 또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승에 언더 오버는 뭐 7.5를 주기에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8.5면은 제가 아예 뭐 언급을 안 했을 것 같은데, 7.5면 오버 충분할 것 같습니다. 7.5 오버에 하나 승 추천드립니다. 잠깐만. 쭈네비님 보내드릴게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추천 좀 눌러주시고, 17명이나 있는데 추천이 5명이 뭡니까?